안녕 얘들아. 오늘은 이과의 동학이미가 투부정사의 부정 좀 한번 얘기할게. 앞선 1과에서 투부정사형을 많이 배웠잖아. 일단 투부정사 복습 차원에서 투부정사 세 가지 용법 한번 정리해보자. 투부정사의 용법, 힌트는 뭐뭐적 용법, 이렇게 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 무슨 용법? 그렇지, 명사적 용법.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 마지막 부사적 용법, 이렇게 있었고, 명사적 용법은 주어, 목적어, 보어로 활용이 됐었고 문장에서,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보어 역할,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 조건절, 판단의 근거 등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용사 수식, 본문에서 나온 책에서 형용사 수식까지 있었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빠르게 써봤는데 머릿속에 이게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활용한 단어다 보니까 이 팔다라는, 예를 들어서 팔다라는 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아니면 부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투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면 돼. 그래서 반드시 to 앞에 not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은 그들은 모두 구걸했다, 아니면 간청했다, 여왕에게 전보를 팔지 말라고. 팔라고, 그러니까 not이 없으면 팔라고 간청한 거고, not이 생김으로 팔지 말라고 간청했다. 간단하죠? 밑에도 보면은 그는 나에게 말을 했다,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not을 해석하면 말라고. not에 좀 강조적으로 가려면 not은 never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not하고 never를 써서 우리가 강하게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not도 쓸 수 있고 never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밑에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나 not이 붙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 붙는다? to 앞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문장 보니까 they decided to attend가 아니라 not to atten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decide는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는 것을 하기를 결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not을 붙임으로 하지 않기를 결정한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은 결정하지 않았,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결정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결정은 했지만 뭐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결심은 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they didn't decide to attend 하면 그들은 결심하지 않았다, 참석하기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결심하지 않은 거와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한 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고 했죠. 어떤 의미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그죠? 그러면 핸드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언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따박따박 걷고 있잖아.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수동태니까 나는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 아빠로부터. 절대 울지 말라고. 됐죠? 네, 여기서 절대 울지 말라고 not을 써도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never를 썼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조금 더 살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 한글 해석이 나올 거라고. 기분이 상하지 않게, 기분 상하게가 아니라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목적이지. 그러면 나는 주디에게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죠. 거짓말을 했다.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않게 하기 위해서 not to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upset her. upset, 기분이 상하게 하다, 그녀를. her 이렇게 써서 not to upset her 쓰면은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사실 not을 붙이는 것보다는 to upset her를 만드는 게 더 헷갈리긴 하겠지, 그치? 근데 생각해보면 투부정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남은 건 하나, her, 그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투부정사의 부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not이나 혹은 never 둘 중에 하나를 쓰시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시면 이게 뭐야? 투부정사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파트 2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크게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와
선행사가 사물일 경우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일 때는 who나 주격, whom을 쓰죠. 그 다음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를 쓰죠. 그리고 이 두 개를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뭐야? 네, that이죠. that. 또한 이들은 격이 있죠.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관계대명사는 주격이 있을 수 있고 목적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격에 따라서 또 활용도가 조금씩 다르죠.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입니다. 요거가 기본적인 바탕이 된 선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장이 일단 끊겼고요. 콤마를 찍고 뒤에 관계대명사가 이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친구는 바로 앞에 있는 물론 샌드위치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문장과 문장이 끊겨서 두 번째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성향이 더 커요. 그래서 반드시 앞에 나온 단어가 선행사일 수는 없어요. 이지도 않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잘 해석하고 일반적으로는 앞 문장 전체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알려진 예시는 뭐뭐이다. The word sandwich. 샌드위치라는 단어인데 which 그것은 바로 사색이경 샌드위치 얼이라는 사색? 샌드위치 얼 사세, 백작 사세로부터 왔다. 이게 얼 백작이죠. 백작 사세로부터 왔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위치가 하네. 그러니까 반드시 해석을 좀 해서 이거는 앞에 샌드위치 맞아요. 저는 무슨 차이가 있냐? 콤마가 찍히면서 관계대명사를 쓴 건 내가 얘기했지만 처음에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장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and를 쓰고요. 거의 and더라고. and를 써요. 콤마 대신에 and를 쓰고 방금 얘기했던 그 단어니까 대명사 is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콤마 위치는 and is로 바꾸면 돼요. 자연스럽게 comes, 3인칭 단수니까 come에 s가 붙은 것도 보이시죠? 예, 그냥 위치가 단수가 아니야. 위치가 가리키는 말이 단수이기 때문에 comes에 s가 붙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좀 화면이 좀 흐릿한데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단어 펜이라는 것이 comes from the Greek god 펜으로부터 왔는데 콤마가 찍혔죠. Who lived in a forest? 숲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극명하게 who가 사람을 가리키니까 문장 전체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그는 and 쓰겠죠? and 그는 그리고 그는 he god니까 사람 남자를 가리키는 남자신이죠. 그래서 and he lived라고 해서 콤마 오는 and he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문장이 두 문장이 보이죠. 이게 바꾸는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콤마 who를 쓰던 and he를 쓰던 어법적으로 동일하다는 거, 어법적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콤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쓰죠? 맞아요.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죠. 이거는 계속해서 문장을 끌고 설명한다 해서 계속적용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치랑 who를 우리가 여기 아까 썼는데 대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이것을 대수로 바꿀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that은 문장의 주어도 될 수 있잖아. 지칭추론, 지칭대명사 that, 그것. 그래서 저것이죠. 저것. 그래서 주어 동사로 오인될 수 있단 말이야. 대신 관계대명사를 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that으로 써버리면 콤마로 문장과 또는 문장이 연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that은 피하고 정확하게 관계대명사, 사물 또는 사람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써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예문을 볼 텐데 밑에 This is London Eye. 이것은 런던 아이인데, 콤마 is in the heart of the busy capital. 바쁜 분비는 수도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아이라는 곳이 심장부에 있다는 거잖아, 수도. 그러니까 그것이잖아요, 도시를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and 그것, it 이렇게 바꾸면 이즈와도 딱 맞죠? 여기 밑에 붙인 게 있는데, 붙인 게 있구나. 밑에 거 볼게요. My aunt has 3 daughters, who are all doctors. 이 문장은 선생님도 배웠어, 중학교 때. 자, 보세요.
우리 부모가 세 딸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의사야 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has three daughters, 콤마 네, 콤마는 and로 바꾸고 있죠. and they. 이거는 이상하게 콤마를 찍어줬네. 요거는 찍어줘도 되고 안 찍어도 되는 건 사실인데 뭐 일반적으로 절이 한번 이어지는데 굳이 찍을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주세요.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저는 안 찍었습니다. 자, 다음에 they가 됐는데 who가 복수죠. 왜냐면 딸이 셋이기 때문에 they are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지. 그치? 사실은 요 are이라는 단어가 who가 복수인 것도 이미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세 딸을 가리키니까 they are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어느 부분에서만이 이 문장을 활용했냐면 이 콤마가 없을 경우, 즉 무슨 용법? 제한적 용법일 경우에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부모는 세 딸이 있는데 콤마가 없다고 치고 어떤 딸? 모두 의사인 세 딸, 그러니까 세 명 다 의사라는 얘기죠. 이건 뭐냐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 세 딸만을 온전히 수식하는 문장인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계속적 용법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부모는 세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의사입니다니까 딸이 몇 명? 오직 세 명만 있는 거야. 제한적 용법을 써버리면은 세 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아들도 더 있고 또 다른 직업의 딸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한적과 계속적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를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종대왕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미 콤마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뭐 대신에 who나 which 대신에 that을 쓴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주어 동사로 이게 주어로도 보일 수 있잖아 문장에. 그래서 물론 주어이긴 하지. 근데 이제 that이라는 주어죠. 그래서 두 문장이 오히려 연결되어 있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죠. 콤마로 또 주어 동사를 이어질 수 없고 결론적으로 that을 쓸 수 없죠. 그러면 한글을 창조한 게 누구야? 세종대왕이잖아요. 그래서 who로 이거 이렇게 되나? 안 된다. 틀렸다 하고 여기다가 who로 쓰면 되죠. that을 who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밑에 거는 LA를 방문했다. LA가 로스앤젤레스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LA를 방문했는데 콤마 which is famous LA를 가리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게 없네요. 고칠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도시의 필름 산업에 유명합니다. LA 헐리우드가 있죠. 맞아요? 자, 다음. 자, 이제 관계대명사 잠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계속적 용법의 상반적인 의미는 제한적 의미입니다. 계속적과 제한적이 항상 이렇게 대치가 되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듯이 제한적은 앞에 있는 선행사만을 꾸며줘. 아까 세 딸 기억나시죠? 하지만 계속적은 접속사,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and가 등장할 거고 주어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그것만 연습 잘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접속사. 접속사는 as가 나오는데 당연하죠. as는 해석이 여러 개이기 되기 때문에 가장 간결한 단어고, 그죠? 그래서 as를 많이 씁니다. 요거는 약간 어느 정도 정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뭐로 풀어내야 되냐면 해석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이 해석이 좀 약한 친구들은 이 a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 선생님이 가만둘 수 없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힌트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위에 건 됐고 밑에 거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 첫 번째 as는 비례를 나타낼 수 있대. 비례가 뭐야? 이쪽이 늘어나면 이쪽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이쪽이 줄어들면 이쪽이 늘어난다든지. 처음 거는 정비례고 이건 반비례죠. 그러면 정비례, 반비례를 나타낼 때 as를 쓰는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운동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진다. 똑바로 운동해. 저같이 막 운동하면 다리가 좀 아파갖고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래요. 이 more이 우리가 비교급이라고 그러죠. 이 문장 속에 비교급이 등장할 때 보통 비례를 씁니다. 더 할수록 더해진다. 뭐 덜 할수록 더해진다. 이럴 수도 있지만 반비례로. 자, 그래서 as 속에 비교급이 있다면 우리는 뭐로 판단한다? 비례로 판단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해석상으로밖에 접근이 안 되는데 그녀가 혼자 말을 했다.
그녀가 걸었다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봐. 혼자 말했다. as 그녀가 걸었다. 그러니까 그녀가 걸을 때 혼잣말을 했다. 걸었기 때문에 혼잣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s는 걸었을 때라고 시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그는 he may need some help. 그는 도움이 약간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는 신입이다. 그러면 그는 신입이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는 신입일 때 도움이 필요하다 말이 되지만 그는 신입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겠지. 그래서 이거 때문에로 해석하면 되겠죠. 세 번째 나왔죠. 네 번째는 너는 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기뻐하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는 대로 이런 뭐뭐 하는 대로의 해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총 크게 하나, 둘, 셋, 넷. 뭐 그게 더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 해석으로 풀어가는데 가장 편한 것들은 비례, 비교급이 있을 때 비례로 판단하고 이 세 가지는 해석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자, 오늘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라. 역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1번 비교급이 있나? 오, 고맙게도 비교급이 있네. older.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시 여기 비교급 들어간 거 있나? 있네요. 네, wiser.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시키면 해석을 해보면 되겠지? 그들은 자주 점점 더 현명해져 간다. 네, 괜찮네요. 자, 여기다 B를 넣으시고요. 다음,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거와 비가 온 거와의 관련 있는 거 메시지를 남겼다. 아니면 집에 있어야 된다. 뭐가 더 어울려? 집에 있는 게 더 어울리지? 비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때문에를 해석하고 여기 집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C로 넣으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그녀가 was out, 밖에 있다 라는 표현과 I left a message, 그러니까 그녀가 밖에 있었을 때 또는 때문에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여기서는 적절한 거, 상황이 적절한 걸 골라야 되는 거지 비가 오기 때문에 있어야만 된다가 맞고 그녀가 바깥에 있을 때 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아니면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상황에 맞게 고르는 문제였네요. 그죠? 해석보다 약간 상황에 맞게. 사실 3번의 예제에서는 때문에랑 때 둘 다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아니다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본 문제까지 풀어서 세 가지, 오늘 배운 세 가지 투부정사 F정, 그 다음에 뭐죠? 계속적용법과 관계대명사, 그다음에 세 번째는 as의 여러 가지 해석, 그리고 푸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실전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